지난 9월 18일부터는 한강에 한강버스가 등장했습니다. 이 한강을 따라 선착장을 두고 교통카드를 찍고 타는 방식으로 다니는데 이걸 출퇴근 용도로 탈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강버스 노선과 이용하는 방법은 많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간단하게 소개하면 선착장은 총 7곳 운영하고 있고 9월 현재 시점 기준 11시부터 19시 30분까지 왕복 7회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퇴근은 몰라도 출근은 이걸로 할 수 없는데 10월 10일 이후부터는 운행 시간대를 확대해 아침부터 운행하고 이때부턴 마곡, 여의도, 잠실만 정차하는 급행 노선도 추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배차 간격도 줄어들 예정입니다. 여기서 마곡, 잠실 등등은 선착장 이름이지 지하철역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을 하고 있는 지하철역까지 거리가 꽤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잠실 선착장에서 잠실역은 무려 2km 떨어져 있고 그나마 가까운 역인 잠실 세내역은 770m 거리에 있습니다. 여의도 선착장과 가까운 역은 5호선 여의나루역이고 여의도역은 1.2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각각 선착장에서 가까운 지하철역과 거리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이 한강버스는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총 12척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좌석은 약간 간격은 좁아 보이지만 이렇게 좌석마다 테이블이 있는 형태였습니다. 선내 뒤쪽에는 화장실이 있고 중간에는 카페테리아 공간도 있는데 일단 처음 운행 당시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거치대도 별도로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도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한강버스는 어른 기준 3,000원에 이용 가능하고 다른 시내버스, 지하철과 환승 할인이 된 것도 동일하며 기후동행카드에 월 5,000원을 추가하면 한 달 동안 무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각 정거장에는 입구에 교통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정거장을 출발해 운항 중일 때에는 뱃머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날씨 좋은 날에는 서울 전망 구경하면서 오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다고 들 수 있지만 사실은 시속 22km 정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출퇴근용으로 한강버스를 과연 탈만한가 하는 의문점이 들기 시작합니다. 원래 한강버스를 도입한다고 하던 초기에는 마곡에서 잠실까지 완행은 약 75분, 급행은 약 54분 소요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때는 운행 속도를 약 시속 37km 정도로 운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소요시간이 나온 것인데 문제는 운행 속도가 시속 22km 정도로 줄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행 소요시간이 마곡에서 잠실까지 완행 기준 52분이나 증가한 127분, 즉 2시간 7분이 되었습니다. 한강버스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지하철로는 강남에는 9호선이 있고 강북에는 경의중앙선이 있습니다. 경의중앙선, 열차가 다소 안 오고 지연도 심하지만 어쨌든 서울의 주요 지점을 모두 이어주고 있고 9호선은 급행 열차를 운행해 강서와 강남, 강동을 빠르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9호선 급행 열차가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역까지 52분 걸리는데 9호선 급행이 왕복할 시간에 한강버스는 마곡에서 잠실도 못 가니 시간 경쟁력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10월 10일부터 운행한다는 급행도 마곡에서 잠실까지 1시간 22분이 예상되는 만큼 양끝 종점을 오가는 소요시간은 지하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걸립니다. 자가용과도 당연히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고 마곡에서 잠실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과 비슷한 소요시간이라는 안타까운 소요시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 정거장을 오갈 때에는 한강버스가 기존 대중교통보다 더 유리하지 않을까 살펴봤는데 아무리 경우의 수를 생각해도 한강버스가 더 빠르다고 볼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기껏해야 지하철로 바로 가기 힘들어 버스로 환승해야 하는 마곡에서 망원, 옥수에서 뚝섬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출발지와 목적지가 한강버스 선착장과 아주 가깝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보통은 한강버스가 기존 대중교통보다 더 빠른 사례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 속도였다면 어느 정도의 경쟁력 확보는 가능했겠으나 예상치 못하게 운행 속도가 떨어져 버려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해외에 이러한 물길을 이용한 수상버스를 도입해 활성화된 사례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방콕인데 여기는 교통량도 많고 지정체도 심하며 도시철도망이 부족해 수상버스를 이용하는 게 더 빠른 경우가 많고 각 선착장에서 주변 명소까지의 접근성이 좋아 이용객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서울 한강의 경우 한강시민공원이 있고
올림픽대로 강변북로가 지나고 있어 기본적으로 선착장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나마 전철역과의 연계가 좋은 곳은 이 세 곳뿐이고 나머지는 가까운 전철역까지 720m에서 최대 1.6km를 걸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선착장에서 인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한강버스는 오래 걸리는데 가까운 역까지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까지 고려해보면 한강버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또 서울에서 오피스가 밀집된 지역을 보면 기본적으로 한강변에서는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나마 여의도가 가깝기는 하나 4개의 역이 있고 주변 건물과 지하로 연결되어 있는 지하철이나 구석구석 이어주는 시내버스에 비해 접근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은 빠르기 때문도 있지만 정시성이 좋기 때문도 있습니다. 한강버스가 이런 정시성이라도 좋지 않을까 봤는데 맞은편에서 오는 배가 늦을 경우 선착장에 접안을 할 수 없어 이렇게 한강 위에서 잠시 대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승객이 많이 몰려 승하차 시간이 길어지면 정시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태풍이 불거나 팔당댐 방류량이 늘어나거나 결빙이 되면 한강버스는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당장 운행 첫 주말 팔당댐 방류량이 늘어 운행을 하지 못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 추우면 운행을 하지 못하는 대중교통이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운행 첫날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대기표가 조기에 동나버리고 만차 상태로 운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를 출퇴근 용도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람 많은 9호선 급행열차를 타고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빠르기 때문입니다. 출근 시간이 줄어들면 집에 늦게 나와도 되니까. 그런데 한강버스는 각 선착장별 접근성도 떨어지고 소요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물론 퇴근 시간대 서울에서 낭만 비슷한 것을 느끼며 퇴근하고 싶다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는 역시 시간을 포기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한강버스를 지하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통근수단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관광용으로 본다면 한번 타볼 만한 교통수단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단돈 3,000원. 그것도 다른 대중교통과 무료 환승이 되면서 한강을 따라서 서울 구경하기에는 이만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날씨 좋은 날 타면 성산대교 부근에서 멀리 잠실까지 보이는 탁 트인 풍경 감상도 가능합니다. 밤에는 야경 감상까지도 가능할 것이니 서울 여행 삼아서 이용하기에는 좋은 교통수단일 것입니다.